자, 22번 착오라고 돼 있죠? 자, 1번 제3자의 기망 줄거요.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착오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사기 있죠, 사기. 사기는 뭐요?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첫 출발부터 착오하고 사기는 첫 출발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뭐냐면 신원보증 서류 있잖아요.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제3자가 기망했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그걸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 해서 이것을 사기라고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왜냐면 기망이란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나오냐? 지금 어떻게 돼요? 사인은 뭐로 하죠? 사인은 손으로 하는 거죠. 손으로 사인을 잘못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착오? 표시상의 착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제3자의 기망 줄거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이퀄 모르고 이 말이에요. 여기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알겠죠? 제3자의 기망을 뭐라 한다고? 여기 봐봐.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알겠죠?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을 뭐죠? 손으로 하죠. 손.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죠. 서명. 이것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로 취소한다? 뭐로? 착오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다음에 줄고 법령상의 제한이죠. 법령상의 제한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 대부분 동계착오이다. 그러면 동계착오도 착오가 표시되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또 유발되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법령상의 제한, 이것을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첫 번째 대부분 동계착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딱 두 마디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왔죠?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뭐가 된다? 동기의 착오.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법률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다? 있다. 이 말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법률의 착오가 15에 23에 25에 세 번이나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한번 봐봐요. 우리요. 자, 동기의 착오. 그럼요, 동기의 착오죠. 이 동기의 착오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착오가 아니에요. 동기는 착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또는요 알려진 상대방의 동의가 그래서 일단 표시되고 그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인정. 이것을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 이 착오, 동기의 착오가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다? 유발이 되죠. 이 유발이 될 때는 동기가 뭐가 될 필요가 없다? 표시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첫 번째 동기의 착오는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두 번째 동기가 표시되거나 그 다음에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봐. 지금 여기 4번 봐봐. 4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된다. 뭐는 필요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돼야 돼. 줄거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가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앞에는 맞고 뒤가 틀리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다. 1번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 안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자 23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여기 읽어봐. 공무원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상대방.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이죠. 알죠?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이런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2번은 우리 여기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죠? 자, 우리 봐봐. 우리가 항상 착오로 봐봐. 착오는요, 먼저 뭐가 된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돼.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건 뭐가 있죠? 아닌 건 뭐가 있어? 시가나 가격이 있고요. 면적이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세 가지 이것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기해야 되죠?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다. 뭐가 있어?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소비대차인 줄 알았더니 준소비대차더라.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법적 성질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착오인 것은 뭐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온 거 보죠?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서 한번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농지가 1200평이 농지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600평이요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토지 현황. 다른 말로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 이것을 성질의 착오, 토지의 성질, 토지의 현황, 현황의 착오다. 토지의 현황.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주채무자요. 주채무자의 동일성. 그럼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는 것이 뭐죠?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했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죠. 세 번째는요. 중개업자요.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해서 물건의 동일성이요.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요. 물건의 동일성 이렇게. 물건이 다른 물건인지 몰랐다 말이죠. 네 번째는요. 양도소득세액.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액은 뭐다? 장차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 이런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죠? 건축설계사죠. 건축설계사 자격요무. 자격이 없는데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하고요. 이러한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러한 착오가 있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없다?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했는데 전체 198평이 편입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뭐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누구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아니죠. 그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가 돼. 또는 사기가 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장이죠. 공장 건축 가능성이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지 않는 경우.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죠. 원래 중대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뭘 한다?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용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뭐다? 중대한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현저히 결여.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누가요? 유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특히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지 여부를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이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증여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죠. 그래서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으나 측량 절반이 뭐다? 절반의 면적이 600평이 뭐다? 하천부지더라. 하천부지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뭐다? 성질의 착오. 다른 말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착오이다. 이렇게. 3번은요. 부동산은 시가, 여기만 시가. 시가 봐봐, 여기 시가. 시가나 면적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에 해당한다. 3번 틀렸죠. 4번은요.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 줄고 지분이 다소 부족 지분 4평의 땅을 샀는데요. 0.211평이 부족해요. 0.211평.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은요. 주체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줄고 가압류가 무효. 여기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가압류가 무효이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요. 자, 24번은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착오는 봐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해. 여기 한번 봐봐. 착오는 어디 하죠? 봐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하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단 말은 경과실이 있어도, 가벼운 과실이죠.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경과실로 인해서 취소했더니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라.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말하겠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즉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줄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면 13회 19회 23회 26회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3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줄고 채무자의 동일성 여기 한번 봐봐. 우리요 여기요 주채무자의 동일성이죠.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부동산 중개업자 줄고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속에 다른 점포를 줄 것이고 잘못 속에 줄 것이고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OX. 이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중개업자가 물건을 잘못 소개했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는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 중개업자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요 중개사법에 보면 뭐라 나왔죠? 중개업자를 뭐라고 돼 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말 안 나오네요 혹시요? 중개사법에 나올 거예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요 소득세 신고할 때 있죠. 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 딱 들어가 봐. 거기 딱 들어가면 직업 전문 직업인들 있죠. 전문 직업군들은 미리서 뭐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자들만 다 있어. 사자들만. 중개사가 있다니까요. 알겠죠? 중개사. 진짜라니까. 거기 보면 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세 소득세 신고 있잖아요. 거기 사자의 같이요 변호사 바로 옆에 중개사 딱 돼 있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문 직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야 되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는데 너 잘못했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업무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의 말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잘못이 있었을 때 손해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보전받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업무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보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서울 같은 데서 여러분요 보증 업무 보증 1억이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아니 부동산이 몇십억 하는데 1억이 어디 갔어? 그런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몇 억씩 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요 보면 다 1억짜리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가가지고 1억이나 2억이나 큰 차이는 없어. 2억짜리 하나 딱 해놓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사고가 나도 최고 2억까지 당신을 보장해 준다. 다른 데 가면 1억밖에 안 된다 5천밖에 안 된다 해봐. 그럼요 사고가 잘 일어나냐? 못하면 일어난다. 겁박 한번 주면은 다른 데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알겠죠? 그래도 여기가 아무래도 보호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죠.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업무 보증 드는 게 아까우니까 다 1억씩 들죠? 그런데요 그런 것은 사실 그래봤자 여러분요 월세 수술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한 번 더 2억짜리 정도 들고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어느 사람한테 홍보를 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10명은 걸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몇 번 할 차례예요? 5번이에요? 자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이렇게 됐죠? 봐봐. 우린 타인 소유물은 착오나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착오나 사기가 안 돼. 그런데요,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특별한 사정 읽어봐. 특별한 사정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 이 말이죠.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어. 그런데 임대인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는 뭐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봐봐, 여기 봐봐. 그런데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한다. 알겠죠? 어느 경우에 취소한다?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음 설명이 오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25번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다. 동기를 제공 줄고요. 그러면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번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과 교수, 이 사람이 건축학과 교수가 누구냐면 이름이요 배병길이에요. 근데 왜 보통 보면 이름은 잘 안 나오고요 배 땡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배병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기해가지고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봤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보면 사건할 때 보면 피고 갑 땡땡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배병길 교수가 이렇게요. 병길이가요 건축사 자격이 없는데요 병길이가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건축학과 교수니까. 그런데 와서 아파트를 설계오라고 했더니 닭장을 설계했더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는 자격증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줄 알았으면 설계를 맡겼다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착오에 의하여 출현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현의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재단법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런 봐봐. 시험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나온 적 없는데 뭐가 나올 수 있냐? 186조냐, 187조냐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출현자가 있죠? 출현자가요, 누구냐? 자기 집을 이렇게 갑이 출현해서 여기요, 재단법인을 설립하죠? 재단법인이요. 그런데요, 이 출현자고 법인사는 187조예요. 뭐 없이?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시요. 출현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 없이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제3자요. 그러면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186조.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186조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그런데 보통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출현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 없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잘 나와. 출현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설립 등기라면은 등기 없이 법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자씨 눈 크게 떠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제3자고요. 여기 재단법인하고 보다 186조. 186조에서 뭐 한다? 등기를 한다. 알겠죠? 두 가지요. 그런데 봐봐. 이 사람이 출연자가 출연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빌라를 출연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아파트가 출연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출연 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재단법인은 딱 두 가지. 법인하고 출연자는 등기 없이도 법인의 소유. 그런데 출연 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줄거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을 할 때 나온 게 아니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란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양도소득세는 계약할 때 나온 것이 아니고 등기한 후에 나오니까 계약한 어느를 기준으로 보면은 장래죠. 양도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여기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죠. 5번은요 작년에 아주 중요하게 해서 작년에 모든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왔어. 원래 봐봐요, 우리가 착오하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면적은 착오라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겠죠. 자, 면적 착오가 아니죠. 그럼 다시 와봐요.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100평. 이것은 그런데 100평이 아니야. 그러면 수량 부족에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 착오하고 담보 책임이 부딪히면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런데 작년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착오라는 것하고 담보 책임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착오는 뭐가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담보 책임은요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성립 요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한다면 착오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착오와 담보 책임은 이제는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 착오가 있더라도 그러면 좀 이상하네. 있으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사기강방 1번.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 줄고, 주관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우리가 이러면 착오 있죠? 동기의 착오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기의 착오는 뭐는 될 수 있어? 사기는 될 수가 있다. 뭐는 될 수 있다? 사기.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인 것이어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2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줄고요.
또는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거기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요 또는 단순한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여기 공동묘지 들어온단 말이 있던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단 말이 있던데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대답을 않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한다? 아우 아파트 옆에 그런 거 왜 들어오겠어요? 옆에 또 그런 여자 꼭 있죠. 그러니까요 어때요? 분양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고지해야 되는데 멈칫멈칫 말을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요? 그러면 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침묵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 동그라미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가 분양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니 기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잘못 말했더니 잡아 먹으려네요. 자 4번은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봐봐요. 교환계약은 두 군데서 나와. 우리가 채권법에서 교환계약 나오고요. 또 여기 사기에서 나와. 항상 같이 나와 두 개가.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것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허위로 고지. 그래도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란 말이 뭐죠? 시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 시험 기출문제 뭐라 나왔죠? 오토바이는 100만 원이에요. 중고자동차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인데 이 중고자동차에다가요 의리 보충금으로 10만 원을 얹어가지고 오토바이 100만 원짜리하고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오토바이 100만 원하고 여기 중고자동차는 원래 70만 원인데 10만 원을 더 주고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중고자동차 주인은요 자기 중고자동차가 얼마짜리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짜리라고? 9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 왜요? 값은 100만 원이죠. 오토바이가 자기는 70만 원짜리죠. 그런데 10만 원만 더 줬어. 그럴 때는 자기 거는 원래 70인데 얼마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90이라고 속였으니까 10만 원만 더 줬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70인데 90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사기가 된다 안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지문에 뭐라고 나온다 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죠. 이러면 강박은 아까 우리 한번 비진이 표시할 때 이미 했죠. 자 강박은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줄고 완전히 박탈 녹음함이 써 거기다가 강박 행위가 극심 박탈 또는 극심 박탈되어 법률행위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재밌는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OX 그럼 뭐야? 무효라고 하죠. 무효. 103조 위반으로 무효. 103조 위반으로 무효. 알겠죠? 2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러면 사기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사기는요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에요. 신의 측에 비추어 봤을 때 뭐가 된다? 뭐죠? 비난받는다. 비난. 그럼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박은 반드시 취소가 되려면 뭐가 해야 돼? 무슨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공포심은 있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강박이냐 아니냐 이걸 누가 따져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면 안 돼. 그때는 뭐만 따지면 돼요? 강박이냐 아니냐 할 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면 돼. 그러고 나서 뒤에가 꼭 공포심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다 강박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요, 2번 한번 봐봐요. 강박행의 위법성은 뭐라고 했죠? 해악고지. 해악고지가 나왔죠? 해악고지가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해악의 고지가 부적당하다. 그럼 그건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봐봐. 해악의 고지가 공포심이라는 말이 꼭 없잖아요. 없어도 해악을 고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강박에 해당한다. 고소고발 동그라미에요. 원래 이러면 고소고발은 적법이죠. 그런데 고소고발로 인하여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강박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강박이 돼. 자,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줄거. 제3자가 뭐냐? 피용자를 제3자라고 얘기해요. 피용자. 그래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이죠? 여기 한번 봐. 우리가 이제 되게 간단한 건데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은 이거밖에 없죠. 자,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해요. 여기 갑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근데 여기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제3자죠. 제3자가 갑을요 사기를 쳐요. 기망을 하죠. 여기 병이죠. 병이요 제3자 피용자죠. 피용자가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런데 봐봐. 갑은 을하고 계약했죠. 근데 을이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기 쳤어? 병이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이 사기 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 병이 갑을 사기 쳤는데 이 상대방 을이요 병이 갑을 사기 친 것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때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 법에는 이제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죠. X 다시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는요. 그럼 반대로 해석해봐. 여기는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니까 알면 돼, 안 돼? 안 되죠. 악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선의. 과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를 못하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만약 이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여기요? 여기 병 아니야? 병이죠? 병이야? 여기 정이죠? 여기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자에 의해서 사기 강박이 때렸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럼 어디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을 때 하나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5번은요.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에도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뭐하고 다르죠? 우리가 대리인은 뭐죠? 여기 대리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병이 있죠. 병 이렇게요. 여기 지금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을 사기를 치죠. 그럼요 대리인의 모든 대리 효과는 대리 효과가 뭐죠? 사기를 쳤으면 취소를 당하는 것이고 취소를 당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해지를 하면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지금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쳤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취소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취소한다? 갑에게 취소한다. 갑이 그것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갑에게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취소하고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갑과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알겠죠? 모든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에게 이렇게 눈 좀 크게 떠봐. 이제 몸 풀려서 강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자,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다. 따질 필요 없어.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선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자, 28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하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기는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다? 위법 행위이다. 이렇게.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되면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고도 뭐는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줄과 새로운 줄것이고 이해관계 줄것이고 선의의 제3자 줄고. 그래서 우리가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제3자가 아닌 사람 누구예요? 제3자가 아닌 사람 누구예요?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누구 아니라고? 상속인. 그 다음 누구? 수익자. 누구?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자, 4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요건을 입증하여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줄거요 착오 동그라미. 타인의 기망할 때 기망 동그라미. 우리가요 기망이라는 것은 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다? 착오에도 해당하고 기망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착오나 기망,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땡. 소송행위 줄고 이퀄 공법행위. 옆줄 긋고 107에서 110조 적용X. 107에서 110조 적용X.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 있어도 소송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취소가 안 돼. 정답 몇 번이다? 3번하고 4번이요? 3번 한번 볼까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자, 5번은요? 4번은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러면 표의자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사기를 이유로만 틀렸어. 4번은 틀렸죠? 사기를 이유로만 그러면 안 된다고. 사기나 착오나 둘 중에 하나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29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줄거봐.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 꼭 이 말이 있어야 돼. 이런 봐봐. 타인의 물건은 착오나 사기가 안 돼. 그런데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으면 나는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 줄고 비난 동그라미 비난받을 정도 맨 끝에 기망이 될 수 있다. 기망. 여기서 비난에다 동그라미 했어요. 써 거기 용인 또는 시인, 용인 또는 시인 되는 경우, 용인 또는 시인 되는 경우 사기 X,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 그 다음에 박스에 변칙 세일 이렇게요. 변칙 세일은 사술이 뭐죠? 사술, 속임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서 뭐가 있다? 위법성. 그럼요, 사기는 위법행위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는 말은 사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일반 공매 입찰에 응하는 자가 입찰 의사가 없는 친구와 담합 동그라미, 담합하여 친구가 더 싼 값에 입찰하는 것처럼 가정했다면 입찰 가격이 그 다음에 줄고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게 이제 사기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봐봐. 우리가 공매가 나오잖아요. 공매. 그런데 공매 보면 매각 조건이 뭐냐면 단독 입찰 안 되고 그래요. 대부분이. 공매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매 같은 거 보면 반드시 경쟁 입찰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런 온비드 같이 들어가면 땅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땅을 아무도 안 싸니까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니까 너무 땅이 싸니까 이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냐 수익 계약 가능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그 직원하고 만나서 1대1로 수익 계약으로 땅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입찰 1차 공고가 딱 보면 대부분 보면 경쟁 입찰로 돼 있어. 2인 이상 입찰이 가능하다. 이 사람은 자기는 여기에 입찰에 참가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혼자는 안 되잖아. 이게 2명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 자기 혼자만 가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너는 1억에 써라. 나는 1억 1천에 쓸게. 그 1억 1천에 써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낙찰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했다고 해서 사기라고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요. 누구를 기망시킬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자기는 이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첫 번째 판례가 참가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매 예정 가격이 1억이었는데 1억 1천을 써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매를 시행한 기간도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뭐죠? 우리 담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담합행위가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했다. 맨 끝에 기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요.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야 되죠. 이걸 고지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했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자기가 뭐죠? 자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그래요. 고지해야 되는 게 자기,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았다 이 말이죠. 그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그다음 30번은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동기에 관해 차고 줄고 동기에 관해 차고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동기에 차고는 아니죠? 그런데 동기에 차고는 사기는 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그 다음에 줄고 신의 측에 비추어 항상 우리가 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의 측에 비추어 이것은 기망성이 결여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비난받을 정도 비난 그러면 사기가 된다. 시인되는 정도 용인되는 정도는 사기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표의자로 하여금 줄고 공포심,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동그라미 고의가 중요해. 그래서 거기다가 2단의 고의 2단 1단 2단 할 때 2단의 고의 옆줄 긋고 과실 X 과실은 안 돼. 사기나 강박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고의로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4번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무효라는 말 속에 무효는 뭐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 동그라미 취소는 현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달라.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지금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률 효과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너는 무효라는 말 속에 취소한다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5번 강박이 불법적 해악의 고지 줄고 공포를 느끼는 정도 줄고,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그래, 취소라고 그래? 취소라고 그래. 바로 옆에 줄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 이 말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제한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아니고 박탈, 박탈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제한 그러면 뭐가 돼? 취소. 박탈 그러면 무효. 알겠죠? 그래서 제한하는데 그친 경우 취소할 수 있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무효 동그라미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 이렇게. 자, 31번은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인생 끝났죠? 해악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안 돼. 강박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해악 고지 플러스 뭐였어요? 공포심. 알겠죠? 그래서 각서의 서명 나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박이 될 수 없다. 1번 틀렸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줄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동일시한다. 동일하니까 이것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요, 제3자가 아닌 것 중에 뭐라고 나오냐?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 이렇게 본인하고 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제3자 관계도 아니다. 아니죠. 동일시된다 이 말이죠. 강박,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다. 자, 3번 강박행위가,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이다. 피용자, 알죠? 피용자가 누구죠? 은행에 가면 창구에 보면 여직원들 쭉 앉아있죠? 그걸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화해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봐봐. 이건 여러분요 약간 다른데요. 이게 봐. 화해 있죠. 화해계약은요 착오가 있으면 원칙은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고요. 사기는요 무조건 취소를 해요. 그런데 화해계약이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죠? 그럴 때만 취소할 수 있어. 알죠? 화해 당사자의 자격 이럴 때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화해계약이 뭐예요? 교통사고 나가서 서로 합의해서 돈 받잖아요. 보험금. 그게 화해계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화해계약에서 돈 탔는데 나중에 병원 다니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랬을 때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뭐죠? 보험회사 직원이 나를 속였어. 이런 정도는요 심각한 건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요 일부러 막 꼬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화해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기로는 취소가 되는데 착오로는 취소를 못해. 화해계약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험에서 이제 교통사고 나면 뭐라고 해?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화해하러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화해계약이 사기 동그라미 사기로 돼서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인 누구죠? 표의자. 다른 말로 뭐다? 취소하려는 자. 양도인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취소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요. 여기 두 문제가 더 풀죠. 의사표시로 발생시키요. 1번.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줄고 알 필요 X. 알 필요가 없다. 알 수 있으면 돼. 알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 줄고 객관적 상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수령 X.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객관적 상태가 뭐죠?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
의사표시의 도달은 도달, 상대방이 통제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 OX, X. 아니다. 2번 틀렸죠? 3번 상대방이 줄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 뭐냐? 도달로 봐. 봐봐. 재밌는 말 봐봐.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로 보는데요. 도달이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가로 묶어봐. 가로 여기에 그가 가로 묶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여기를 가로 닫아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도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2번에서 도달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죠? 그러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 줄거요. 바로 5번에요. 내용 증명 우편 줄거요. 등기 우편하고 5번의 내용 증명 우편은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되죠? 그러면 뭐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보통 우편.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33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보통 우편 줄 것이고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채권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다. OX, X.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줄고 이것을 요지주의라고 그래요. 요지. 이쑤시개. 요지. 우리가 도달이면 도달은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용을 읽어서 아는 것을 요지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요지할 것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3번. 채권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나 고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우리가 채권 양도의 통지가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죠. 왜요? 우리가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에다 갖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봐봐요. 지금 보면 내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편지를 가져왔는데 내가 항상 우리 사장님 집에 사장님 사무실에 놀러 자주 간단 말이죠. 그러면 놀러 자주 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원장님 거기 사무실 아마 갔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내 주소지인데 여기가 아니고 그 편지를요. 여기 사장님 사무실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죠. 아느냐? 안다. 그럼 꼭 오면 꼭 좀 전해주라. 알았다. 그래도 뭘로 본다?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주소나 고소나 여기에서 반드시 전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편지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4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이요. 내용 증명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뭐 하는 걸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재밌는 말이죠. 5번은요. 등기 우편물 줄거요. 여러분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이죠.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요. 거기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전입신고.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주소지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 생활의 근거. 그걸 주소지라고 하고 주민등록법상에는 전입신고지를 주소로 봐. 그런데 우리 민법은 주민등록법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죠. 민법상의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실제 주소지다 아니다? 아니다. 주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도달로 추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도달로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대령인데요. 대령부터는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